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 미정이를 보며 한 친구가 물었어요. 너 백 새로 샀어?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응, 맞아. 이거 신상이라 구하기도 힘든 거야. 니네 남편 사업 잘 되나 보다. 부럽다, 야. 난 언제 이런 백 한번 들어보냐? 그니까 여자들은 결혼을 잘해야 하는 거야. 여자든 남자든 결혼만 잘하면 신분 상승할 수 있다니까. 미정이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는데요. 한동안 대화를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미정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는 한마디를 했어요. 동서! 아니지. 여기는 동창회니까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면 되겠구나. 승희야, 너도 백 좀 바꿔라. 네가 너무 초라하게 다니니까 내 입장이 좀 그렇잖아. 괜찮아. 난 원래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그리고 우리 남편 맨날 고생해서 돈 버는데 허투루 돈 쓰고 싶지도 않고. 너도 돈 벌고 있잖아. 근데 뭘 그렇게 남편 눈치를 보냐? 내가 서방님한테 한마디 해줘? 아니야. 난 진짜 괜찮아.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많이 남아서 빨리 갚아야 하거든. 가만 보면 넌 참 이기적인 것 같아. 그럴 거면 동창회에 나오지 말던가. 굳이 왜 나와서 초를 치고 있냐? 너랑 나랑 차이가 너무 나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아, 그런 얘기였어? 난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한테 딱히 피해주는 것도 없잖아. 제가 미정이에게 뾰로통하게 말했는데요. 야, 김미정. 네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말던 우린 관심 없거든? 근데 네가 뭔데 승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아무리 친구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던 하은이가 버럭하며 미정이를 노려봤어요. 아니 내가 뭐라겠다고 발끈하고 그래. 난 그냥 승희랑 내가 동서지간인데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내 입장이 좀 그렇다는 거지. 승희가 명품백을 안 가지고 다녀서 너한테 무슨 피해 준 적 있어? 네 입장이 뭐가 어떻다는 건데? 그니까 적당히 좀 해라. 아니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암튼 알았어. 하은이의 말에 미정이가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사실 하은이와 미정이 우리 셋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나름 절친이라고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그중 하은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남편도 의사인데 둘이 연봉만 해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은이네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워낙 부자이다 보니 미정이는 항상 하은이 눈치를 보곤 했는데요. 하은이는 여장부 스타일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미정이보다 하은이네가 훨씬 부자였지만 하은이는 절대 그런 티를 내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옷도 저렴한 아울렛에서 사서 입는 편이었기에 저랑 같이 쇼핑도 자주 다녔어요. 하은이나 저나 편하고 실용적인 옷을 좋아했기에 브랜드나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정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에 많이 신경을 쓰는 스타일로 항상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다만 하은이한테는 별말 하지도 못하면서 괜시레 저만 걸고 넘어지곤 했는데요. 미정이와 저는 친구 사이이기도 했지만 동서지간이기도 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 한 2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미정이가 제게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게 남친의 동생을 소개해주겠다며 몇 날 며칠을 졸라댔어요. 그때 당시 아무래도 불편했기에 제가 몇 번이나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정이가 우리 회사 근처라고 하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회사 근처까지 왔다고 했기에 퇴근을 하자마자 미정이가 말한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는 미정이만 나와 있었던 게 아니라 미정이 남친과 그 남친의 동생까지 나와 있었어요. 놀란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는데요. 승희야, 여긴 내가 말했던 내 남친 동생이야. 미정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미정이의 행동에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뒤 미정이가 결혼을 했고 1년 뒤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미정이와 저는 형님 동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정이 남편인 아주버님은 학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원 운영이 꽤 잘 되는지 미정이는 항상 명품을 휘감고 다녔어요. 그에 비해 우리 남편은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아버님이 하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한 상가에서 꽤 오랫동안 장사를 했었기에 단골이 많은 편으로 나름 매출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사치랑은 거리가 멀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궁상맞게 살고 있진 않지만 검소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형님이자 친구인 미정이는 참 많이도 못마땅해 했어요. 허구한 날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간혹 시댁에서 만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항상 트집을 잡곤 했거든요. 넌 대체 그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야? 난 그런 옷 고르라게도 못 고르겠다. 이거 하은이랑 같이 가서 산 건데 뭐가 이상해? 하은이도 똑같은 걸로 샀는데. 뭐? 하은이도 그런 옷을 샀다고? 걔는 의사식이나 돼서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니들은 왜 맨날 나만 쏙 빼고 둘이 붙어 다녀? 구야, 너는 백화점 명품관만 다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안 가니까 우리끼리 가는 거지. 너한테 아울렛 가자고 하면 네가 막 짜증내잖아. 그래도 물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암튼 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짜린지 어머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네 옷이 얼마짜린지 어떻게 알아? 대체 얼마짜린데 그래? 하긴 넌 봐도 얼마짜린지 모르겠구나. 암튼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으란 말이야. 어차피 시골 출신이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명품이라든지 그런 말은 입도 뻥끗하지 말란 말이야. 미정이는 항상 제 입단속을 시키곤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만은 미정이가 항상 명품만 하고 다닌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명절 미정이가 들고 있는 백을 보며 시누이가 물었거든요. 큰새언니 그 백 혹시 명품 아니에요? 네? 아 그게 명품이긴 한데 중고시장에서 산 거예요. 중고시장이라고 해도 꽤 비쌀 텐데 요즘 학원 운영이 잘 되나 봐요. 저번에 어렵다고 부모님한테 돈도 빌려가셨다면서요. 아가씨 이거 중고라니까 대체 왜 그래요? 중고라고 해 중고. 아니 왜 화는 내고 그래요?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께 빌려간 돈은 매달 갖고 계신 거예요? 매달 갚기로 했다면서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는 신경 끄세요. 우리가 그 돈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래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고생해서 힘들게 번 돈인데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그렇죠. 걱정하지 마요. 꼭 갚을 테니까. 그래서 고모부가 차용증까지 쓰게 한 거 아니에요? 말을 하던 미정이가 그러니까 형님이 시누이를 있는 대로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마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학원을 확장한다 뭐한다 하면서 시부모님께 꽤 많은 돈을 빌려갔던 모양이었어요. 돈을 빌려줄 때마다 시부모님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고모부가 법무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언을 했던 모양입니다. 전에 고모부가 시부모님께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다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한 뒤 도장까지 찍었다고 했으니까요. 아니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은 뭔 놈의 차용증이야.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되는 대로 갚아. 장인어른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런 거는 반드시 작성해야 서로 신뢰도 생기고 나중에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얼른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야 저도 차용증 보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아나갈 생각을 하죠. 이 차용증이 그냥 종이 쪼가리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겁니다. 자네같이 신용 확실한 사람이 어딨다고 이런 걸 작성하고 그래. 결국 고모부의 성화의 시아버님이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뒤 고모부는 매달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 나갔다고 하는데요. 물론 현재는 다 갚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부모님을 찾아와서 학원 확장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인데요. 시아버님이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말하고는 고모부를 불러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고모부에게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이냐며 난리를 치시던 시아버님이었지만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고모부까지 불러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네요. 형님은 그것 때문에 시누이에게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시누이 또한 형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으로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형님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러던 중 시누이와 형님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느 날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는데 손까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혹시 작은 새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자세히 말을 해야 알죠. 큰 새언니가 땡땡 맘카페에 이런 거 막 올리고 있는 거 알고 있었냐고요. 하긴 작은 새언니가 알고 있었을 리가 없겠죠. 작은 새언니 얘기도 엄청 많은 거 보니. 시누이가 휴대폰으로 맘카페에 올라간 내용들을 보여줬는데요. 그곳에는 동일한 아이디로 누군가 충격적인 내용들을 가득 올려놨더라고요. 그럼 설마 이게 형님이 올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형님이 그랬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집 얘기잖아요. 잔뜩 흥분한 시누이가 그동안 올라간 글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딱 우리 시댁 이야기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정육점하는 시동생을 친구에게 소개해준 이야기로 시작됐는데요. 거기에는 친구이자 형님 미정이 그리고 하은이 또 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평소 의사인 하은이에게 피해의식이 가득했던 미정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잘 나가는 의사 하은이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게 뻔했기에 저만이라도 자신보다 못 살길 바라서 제게 시동생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글을 읽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그래서는 정육점을 하는 우리 남편을 비하하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그런 시동생에게 친구를 소개해준 자신이 마치 영웅인 양 잔뜩 포장을 해놨고요. 거기다 시부모님 험담도 가득했는데요. 돈만 많은 시골 출신 졸부라 무식해서 돈 빼돌리기가 아주 쉽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시부모님 돈이 곧 자기 돈이라고 하면서 말이 빌린 거지 절대 갚지 않을 거다.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차용증 이야기도 있었는데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까지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댁 이야기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10번도 더 읽어봤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집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우리 집 이야기가 확실해 보이긴 하네요. 아니 근데 형님은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나? 이런 얘기를 어떻게 올리지? 그니깐요. 그동안 큰새 언니 행동이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고 있는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해야죠. 어머님 아버님한테요? 그럼 일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 일을 키운 건 우리가 아니라 큰새 언니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작은 새언니한테도 진짜 함부로 했잖아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시누이가 잔뜩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글 내용으로만 보자면 시댁 가족들이 인간 같지도 않다는 그런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뒤 시누이가 시댁으로 우리 부부까지 불러서는 시부모님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알렸습니다. 시누이의 말을 듣던 시어머님이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제게 물었어요. 너도 봤냐? 지금 네 시누이 말이 사실이야? 네, 어머님. 형님이 좀 지나치긴 한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정육점 한다고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엄청 냄새난다고 그러고 우리 남편은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 담배 핀 손으로 삼겹살을 손질한다고 그러고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그러고 다녔다 그 말인 거지? 순간 시어머님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는데요. 얼마 뒤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 가족 모두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시댁에 가서 보니 시부모님이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시누이 부부와 형님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섰고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보던 형님이 신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뭘 이렇게나 많이 차리셨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회식 겸 해서 차렸지. 자, 얼른 먹자꾸나. 시어머님의 말에 형님이 신나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와 시누이 부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는데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식사가 다 끝난 다음 시어머님의 신호에 따라 시누이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저기 나도 얼마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건데 누가 우리 집 이야기를 땡땡 맘카페에 막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니까 그냥 딱 봐도 우리 집이 맞더라고. 뭐야? 우리 집 얘기를 어디에 올렸다고? 카페? 그건 또 뭔데?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님이 시치미를 뗀 채 묻고 있었는데요. 그게 인터넷에서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곳인데 시집살이나 부부간의 문제 그런 것들을 막 써서 올리거든. 그니까 네 말은 누가 우리 집 얘기를 거기다 올렸다 그 말인 거야? 그렇다니까 내가 10번도 더 넘게 읽어봤는데 우리 집 이야기가 분명해. 그니까 내 친구들도 놀라서 나한테 보내줬겠지. 거기다 뭐라고 썼길래 그래? 그게 말이야. 거짐 대부분 우리 집 욕이야. 아무튼 눈 뜨고 볼래야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야. 뭐? 욕?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지. 그걸 누가 올렸는데? 우린 모르지. 신우이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시치미를 뗀 채 말했는데요. 시어머님과 신우이의 대화를 듣고 있던 형님이 안절부절 못한 채 외쳤어요. 아가씨, 그게 우리 집안 이야기라는 증거도 없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작은 오빠가 정리점 하는 것도 그렇고 작은 새언니 직업도 딱 나와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우리 집 이야기가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다 프린터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봐봐요. 우리 남편 직업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집 얘기네.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인간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님이 목소리까지 높이며 신우이가 프린터에 온 종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고모부가 괘씸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계속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네 말대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 누가 올린 건지도 모른다며. 근데 무슨 방법이 있긴 하고?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 아는 변호사님들이 많아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경찰 사이버 수사팀? 거기에 신고를 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작은 형님 가게에 대해 허위 비방하고 엄청난 명예훼손을 하고 그랬으니 법적 소송으로 가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가게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그렇긴 하지. 피우지도 않는 담배를 피운다고 한 것만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이니까 말이야. 우선 작은 형님은 보건소에 가셔서 흡연 여부 검사를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고모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혼비백산한 채 외쳤습니다.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소송까지 생각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요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럴 때마다 다 소송하겠네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넘어가긴 뭘 넘어가. 있지도 않은 일을 다 써놨구만. 난 절대 그냥 못 넘긴다. 그 사이버인가 뭔가 거기에 신고해서 꼭 범인 찾아내야 한다. 저런 인간들은 깜빵에서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냥.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변호사님도 많거든요. 고모부가 자신 있다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형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그거 제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네가 올리다니. 그럼 그 글들을 다 네가 썼다 그 말인 거야? 네, 어머님. 제가 심심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근데 진짜 별 의미 없이 올린 겁니다. 진짜예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동네방네에 시댁 욕을 하고 다녀. 그래 욕이야 할 수 있다 치자. 근데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올리느냔 말이야. 그리고 뭐가 어쩌고 어째? 시부모가 멍청해서 돈도 막 그냥 가져다 써도 돼? 알고 보니 너 진짜 무서운 애였구나. 어머님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빌려준 돈 그거 당장 다 갚아. 어머님 지금 학원 운영도 잘 안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갚아요? 니들이 매달 이자랑 원금까지 다 갚기로 하고 빌려간 거 아니냐?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안 갚았잖아. 당장 이자부터 원금까지 다 갚고 그동안 밀린 것도 다 갚아라.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기 봐봐라. 니들이 여기 차용증에 분명히 그렇게 썼지 않냐? 아무튼 다 필요 없고 당장 이번 달부터 돈 안 갚으면 그 뭐냐 내용증명서인가 뭔가 그거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김서방, 그게 내용증명서인가 그거 맞는 거지?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 자네가 준비 좀 해주게나. 아무튼 니들은 당장 밀린 이자까지 다 보내. 알겠냐? 그리고 니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알겠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기에 형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형님과 아주버님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을 나섰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신우이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근데 당신 진짜 변호사한테 물어보긴 한 거야?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진짜 신고하려고? 아니, 사실 내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좀 많이 오바했지 뭐. 뭐? 내가 미치겠다 진짜. 그리고 엄마는 내용증명서 그런 건 어떻게 알고 말한 거야? 그거야 김서방이 나한테 미리 알려줘서 내가 연습까지 하고 말한 거지. 와, 진짜 큰새 언니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네. 신우이가 감탄하듯 외쳤습니다. 암튼 그 뒤 형님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아주버님 학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어렵던 상황에 시어머님의 돈까지 갚아야 했으니 집에 있던 명품이란 명품을 다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는 모든 SNS에서 탈퇴까지 한 채 조용히 지내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친구 하은이와 함께 아울렛으로 쇼핑을 가서는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서 하은이와 제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빤히 바라보다가는 화들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답니다. 세상에나 그 아울렛 옷가게에서 형님이 옷을 팔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하은이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겠다는 듯 형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머, 네가 여긴 웬일이니? 설마 너 여기서 옷 팔고 있는 거야? 저기 그게 그렇게 됐어.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 잔 마실래? 자리 마음대로 비우면 안 되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 라며 형님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는 듯 하더니 곧 우리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요. 하은이가 형님인 미정이에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예, 그렇잖아도 다들 네 소식 궁금해하고 있어. 너 SNS도 다 탈퇴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요즘 SNS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어. 얼른 돈 벌어서 시어머님 돈 갚아야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다 집에 가면 골아떨어지기 일쑤야. 근데 명품만 하고 다니던 네가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좀 의아하긴 하다. 너 명품 전문가인데 명품 코너에서 일하지 그랬어. 예, 나도 알아봤는데 그런 데는 나 같은 쪼무레기들은 들어가지도 못한다잖니. 넌 의사라 진짜 좋겠다. 난 여기서 종일 일해도 돈도 얼마 못 벌거든.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 말을 하는 내내 형님이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말대로 힘이 들긴 했던 모양인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피곤해 쩔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지금도 우리 시어머님은 매달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고 있답니다. 하루라도 늦는 날이면 아주 혼쭐을 내고 있거든요. 그때 아주버님은 사업이 체질에 잘 맞지 않는다고 결국 학원문을 닫고는 취업을 했는데요. 그것도 적성에 안 맞는다며 회사를 몇 군데나 옮겨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는 우리 남편이 하는 정육점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냄새나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때려쳤습니다. 덕분에 형님 혼자 돈 버느라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랬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부모님 같이 좋은 분들이 어딨다고 그러고 다녔던 것인지 그저 한심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